기이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매가 해마다 오르던 산길. 이거는 지금 아빠 산소 뒤에 이렇게 거슬러서 가는 거잖아요. 이쪽도 다 저희 땅이었고 말이 안 돼. 이게 뭐야? 자매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봉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날개였죠. 아빠가 1년 계신 것도 아니고 76년도부터 지금까지 43년을 여기에 계셨어요. 놀랍게도 43년간 이곳에 있던 아버지의 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안해, 진짜 너무. 도대체 누가 김씨 자매의 아버지 묘를 파헤친 걸까요? 이 기괴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선뜻 말하기도 겁난답니다. 9월 17일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갔죠. 벌초하시는 분이 아빠 산소가 없어졌다. 비석도 없고 등 그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추석을 6일 앞두고 아버지의 묘가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틀이 지나면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봉우리하고 비성판 파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빠가 그 밑에 없는 것 같다. 정말 이거를 파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진 아버지의 유골을 찾기 위해 시청에 전화한 김 씨. 그런데 그 개장 공고하고 절차 다 이행한 거에 있어 무연 그 분명 개장해도 좋다고 개장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3개월 전 아버지의 묘지가 무연분묘로 처리되어 개장되었다는 겁니다. 무연분묘 절차에 따라 개장 후 아버지 유골을 봉안시설로 옮겼다는데요. 봉원 묘원에 아빠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봉원 묘원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장 업체에다 전화를 다시 했어요. 아빠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공원 묘원에 그 공원 시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오다가 없을 경우에 네. 그 공원 묘원에서 선으로 의뢰를 한 거예요. 다시 찾은 아버지의 유골. 그런데 아빠가 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진공팩에 이렇게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골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기막힌 일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빠한테. 저희는 이 산소를 무연도자라는 소라고 낸 자체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네. 비석에 고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대체 왜 이런 묘를 무연분묘로 처리했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답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연고자가 없는 묘를 무연분묘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김씨 자매의 아버지 묘는 어땠을까? 묘가 있던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언니, 이게 저기 나가는 게 거기 아니야? 비석도 잘해주니. 그런 거 없애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르쳐줘. 여기 할머니가 왔다 갔다 만나셨었는데 저 해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좀 뭐 주인처럼 그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봤어요. 젊은 사람들 여자 남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전에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봤나, 한두 번 봤나? 40년 넘게 있었던 묘라서 그런지 묘 존재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그 여기 그 선생님 선생님 묘를 아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아시나?
아니 이 양반이 우리 아저씨 친구분인데 네. 우리 아저씨도 돌아가셨지. 네. 이게 이 도로가 남아서 여기 공고를 붙여놨더라고. 내 산이 옆에야 여기인데.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나보고 아주고 좀 연락 좀 취해달라고 자서를 했는데 모른다. 모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무슨 산소를 파갔어요? 그지 남의 산소를 누가 건드려. 그 있는 거 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여기 산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 산에 다니다 보면 묘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 그렇죠. 관리도 안 하고 그 묘는 묘야. 근데 이거는 제대로 한 묘인데 그 상석도 있고 비석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는 났지만 김 씨 자매의 아버지 묘는 공사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리 헌터와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석도 있고 그리고 여기 비석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로군요. 아 이게 다 이제 파손이 됐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곳에 있던 멀쩡한 분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분묘는 누가 보더라도 이처럼 매년 잘 관리가 되어 온 분묘이고 그리고 여기 있던 비석 뒤에는 온 가족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버젓이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분묘가 된 묘. 자매들을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암으로 좀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거동 못 하시니까 앰뷸런스라도 타고 그 산에 가서 여기서 묻히고 싶다. 묘주를 거기에 쓰실 때는 누구 명의로 돼 있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하신 거죠. 이- 네,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엄마 예. 명의로 사신 거죠. 엄마 명의로 산 땅에 아버지 묘를 썼지만 생활고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 토지주가 바뀌게 되었다는데요. 아버지가 그래도 어찌됐건 남의 땅으로 된 거 거기에 누워 계시는 엄마 마음이 편하실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나셔가지고 여기 수술하시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무릎 수술하시고 정말 한 1년을 넘게 이렇게 그 병 하실 때 그때도 저희가 한수를 갔었어요. 작년 추석 때 못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엄청 많아. 금년에 와서는 금년에 가려고 벌초를 부탁을 드렸는데 산소가 없어졌다. 가족은 지난 43년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단지 어머니가 아프고 난 후 재작년과 작년에 성묘를 가지 못했을 뿐 추석마다 벌초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맡겼다는데요. 네, 작년 2017년 9월 10며칠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산소 벌초를 왔는데 편말이 있다. 응? 근데 이게 이장하라는 편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저 이장하라는 편말이 있지만 그래도 함부로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잘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 해 저희가 못 간 거예요. 설마 관리하고 있는 묘를 파헤쳐 무연분묘를 처리할 줄은 몰랐다는 자매. 그런데 더 찜찜한 게 있답니다. 아빠는 왜 자꾸 나한테 나타나서 찾으라 그러시고 한 번은 꿈에 그 산소로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관이 들어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이렇게 울고리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껐는데 느낌은 아빠가 이거를 찾으라는 느낌만 계속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골이 한 줌의 재로 돌아온 후 이상한 꿈을 꾼다는 것. 아버지는 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서류상 아버지의 유골을 화장했다던 해당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무용고자로 돼가지고 여기서 화장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지금 전화 받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거 저희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네. 저희는 지금 주택조합에서 보낸 그 산소에 그 한 개가 와서 여기 와서 그게 이 번호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 왜? 그거는 정말 아버지인지 그 아닌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 그거는 근데 법적 절차를 밟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왔는데도 꼭 하시라고. 법적 절차를 받아야지 그거를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릴 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시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연고자인 가족조차 확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유골에 관한 기록. 저는 이거 끝까지 갑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아버지의 묘를 직접 개장한 장미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까 그거 하실 때 네. 제대로 다 절차하시면서 좀 잘 해주신 거죠? 유해나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성의껏 정말 이제 잘했다 하더라도 저 받아들이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서운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데 안 빠지고 잘 수습하시고. 어쨌든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조상 모시듯이 모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개장할 당시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받은 가족들. 그러나 사진만으론 유골이 잘 수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계시네. 아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할 거야. 네가 수습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아빠. 결국 자녀들은 다시 개장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는데요. 이렇게나마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족의 동의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개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되면 안에 이제 강중을 다 훼손하기 때문에 유골이 안 나올 확률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수작업을 했으면 그 강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골이 혹시 일부 빠진 유골을 이제 수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땅을 파도 유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3m 가까이 땅을 팠을 때쯤 요 구멍 났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석회예요, 석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파보니까 석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만 이렇게 이게 강중이 이렇게 돼 있다면 가운데만 파가지고 그 안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손으로 끄집어낸 거죠. 분명 장미업체 관계자는 제대로 수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유골이. 덜 된 게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발뼈가 지금 전혀 수습이 안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참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에이구,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릎뼈입니다. 무릎뼈. 무릎 관절뼈예요. 막 다 휘져 놓은 거죠. 가운데만 파가지고 쿡쿡 끓은 거예요. 이렇게 양쪽 끓으니까 다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무릎뼈도 이 저 골반 쪽에서 나와버리고.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제가 2번씩 다 하긴 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게 큰 이렇게 척추뼈라든지 이게 다리뼈거든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잔뼈가 몇 개 못 찾고 하는 건 있어도 이런 경우는 드물죠. 미수습된 유골의 양에 전문가마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참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고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꿈에 맨날 며칠을 계속 지금까지 찾으라고 어떡해. 망자는 억울함을 말할 수 없기에 자식들의 꿈에 나타났나 봅니다. 개장 허가를 내준 해당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어저께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빠 유골을 또 찾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짐승도 그랬어요. 비석 다 으깨가지고 무덤을 다시 묻어놨어요. 네? 개발도 못한 사람들이. 좀 안정하세요. 좀 안정하시고요. 지금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연구자를 찾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조합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들이 원래 그 개장 허가를 받을 사람이 다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서류를 갖다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도로 그 겉면에 이 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진입하기 위한 그 도로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했네. 그 사람 급했죠. 근데 저희도 또 민원 또 집단 시청 관계자의 예상 못한 답변에 화가 난 자매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짓기만 급급한 거야. 아파트 짓고 시청에서는 땅 받고 지들끼리 지금 굶짝에 나서 우리 집안에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망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비석으로 깔아뭉기고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묘를 지키지 못해 불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 엄청 비쌌는데 이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인데요. 언니, 아빠가 이북에서 내려오셔갖고 진짜 그때가 10몇 살 때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 16, 17?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가 내려오신 거야. 그때 당시에 헌혈하면 돈을 줬었던 것 같아. 10대에 홀로 월남한 아버지는 온갖 고생 끝에 자수성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빠 돌아가신 지 43년이잖아요. 이제 43년 지났으면 담담할 때도 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빠의 추억의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우리 집 아빠에 대한 사랑은 정말 담담이 없어요. 다른 집보다 우리 자고 있으면 아빠가 그 가게 끝나고 들어오면 좀 늦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머리밭에 귤이 들어와 있고 어쩌다가 바나나도 하나씩 놔져져 있고.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딸들. 그런데 이제 파헤쳐진 아버지 묘만 떠오른다고 합니다. 김 씨 자매의 아버지 묘를 개장 허가 신청을 한 건 묘지 앞에 아파트를 지은 주택조합입니다. 저희 KBS 대구자에서 나왔는데요. 2017년 2월 24일 날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체들에서 이 땅을 주택조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을 여기 나와 있는 특기부에 나오는 주소 있잖아요. 다 보냈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땅을 팔았던 이 사람만 수령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송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자제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땅 주인인데 자기 땅에 묘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 사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뒤로 뭐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뭐 유력하신 분들, 통장님들 뭐 업체를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로 다방면으로 했고 그리고 그래도 알 수가 없어서 연고자를 찾기 위해 올 설날 구정 때 5일간 묘 앞에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못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쉽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용역업체를 시키면은 용역업체가 그 일을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여기 아까 적어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택조합은 2017년부터 장묘업체에게 대행을 맡겼습니다. 현행법상 시청 홈페이지, 신문에 3개월간 분묘 개장 공고를 하고 그 기간 중 연고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처리하는데요. 우리는 김 씨 자매의 아버지 묘를 무연 분묘로 개장한 장묘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고문이 있던데 이 공고문은 네, 1월 20일 날 1차로 맨 처음에 나간 공고고, 예.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제가 내요. 저희가 이제 내는 거죠. 이 공고된 사실은 토지 소유주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예. 근데 이 묘가 어떻게 해서 무연 분모로 이게 허가가 난 거죠? 개장 허가 신청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묘지 상태가 뭐 관리가 되든 안 되든.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첫째는 서류에 이상이 없느냐 하는 거를 검토를 합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서류는 이상이 없다라 그러면 현장에 와요. 그럼 오산시 공무원은 그 무연 분모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에서 이 분묘를 본 거네요. 무연 분묘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서 봤죠. 개장 허가 하루 전인 지난 6월 21일 장묘업체와 2명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묘로 판단하여 다음 날 개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장 답사 보고서에 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지금 이 번지수도 그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그 동네에 사시는 세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연고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다른 업체하고는 조금 틀려요. 성격 하나만큼은 제가 상당히 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절대 흐트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고자가 있든 없든 정말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 자매 아버지의 묘가 무연 분묘로 처리된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주택조합과 장묘업체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사실일까? 성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KBS에서 나왔는데 동네에 혹시 묘를 아냐고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을에 알리고 뭐 공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마을에 알려면 통장에 달리지 누가 달리고. 유력하신 분들, 성장님들 뭐 업체를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로 다방면으로 했고 내가 통장 13년을 보는데 통장님 전혀 못 네. 아예 없었어요. 연락 없었어요. 검은색 집이. 취재 중 김 씨 자매 아버지 묘에 대해 자세히 안다는 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KBS 소비자들에서 나왔는데요. 주택조합 측이 묘지가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 전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 때는 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 묘를 좀 어차피 원래 쓰셨으니까 인정을 해드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분도 알고 원래 있던 거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혹시 묘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분할된 토지 안에. 이제 그리고 공고를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차 공고, 2차 공고. 전 토지주가 지적한 건 다름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진 분묘 3기에 대한 1차 개장 공고였습니다. 내 산에 내 묘가 있는데 거기 분명히 내용을 보면 세기라고 돼 있어요. 네. 내 조상묘를 내가 공고하는 놈이 없어요. 당시 토지주였던 당사자도 모른 분묘 개장 공고가 홈페이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허가를 내준 게 그 담당자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갖다 대 있어요. 이게 무용물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한다. 내가 그때도 벌초는 한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대행해서 관리를 그러면 그 벌초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 연락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뿐 연고자가 있는 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희는 이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도 자기가 해야 할 행정 행위는 지금 한 상태예요. 그 현장에 가봤다고 그랬죠. 저 허가하기 전에. 현장 확인 결과 분묘에 봉분과 비석이 있으나 신청인이 연고자를 찾았던 지난 2년 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자풀이 많고 전혀 관리되지 않았음이 역력하여 오랜 기간 연고자의 왕래 없이 방치된 무형 분묘로 사료됨 이라고 보고서를 했어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가보았더니 벌초가 돼 있지 않던가요? 자풀이 많았던가요? 네.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가요?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년 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서 자풀이 많고 전혀 관리되지 않았음이 역력하여 라는 이 표현. 벌초한 사람은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자풀이 이미 많이 자라 있었던 상태고 관리가 돼 있었다면 자풀이 뭐 없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와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온 흔적 같은 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게 확실했거든요. 아니, 유가족들은 매년 벌초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벌초를 하고 하는 것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 때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서에 관해서 도대체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청은 사진 속의 이 묘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뭐 가족분들한테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선생님 예, 제가 한 6, 7년? 꽤 오래됐어요. 예. 16년이네요. 재작년. 산소 컸어요, 되게. 작은 산소가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고 김성호 씨의 분묘 벌초 사진입니다. 주택조합 측에서 제출한 사진과도 같은 시기였는데요. 이 비석에 새겨진 가족 중에 첫 씨하고 토지 등기부상에 나오는 토지 씨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이거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이고. 이 주민등록 자료에서는 전혀 이 씨에 관한 게 나타나지 않던가요? 거기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소만 가지고 그 당시 등기부에 나오는 주소만 가지고 저희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저 의뢰를 했었을 때 민원 여건과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개장 허가 하루 전 비석에 나와 있는 정보로 주민등록 조회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토지주 입장도 생각하고 연고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개장 전 3개월 공고하고 절차를 이행하게끔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개장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시 당국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실하죠. 시 당국에서 특별한 이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대로 그냥 허가만 해줘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허가는 뭐 때문에 받으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업체가 부실하고 안 부실하고 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그걸 감독하는 게 시청이죠. 안내 현수막도 있고 안내 편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왜 그거 보고 시의 관계자한테 연락 한 번 안 해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물론 억울하지 안타깝기도 하죠. 그건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할 도리를 다 못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게 행정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타깝지. 오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산시청에. 그렇게 딱 단정져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들 입장에라면 화가 많이 나셨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도 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 행위는 일단은 법상에 있는 절차는 일단 모두 이제 이행을 한 상태에서 했지만 그래도 법에도 어느 정도 허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주관하는 복지부에게 저희가 이미 이제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한 상태고 또 이런 사태가 또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무연 분묘로 처리된 묘가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모든 책임은 분묘 개장 허가 신청을 낸 토지주가 지게 되는데요. 형법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묘를 훼손하게 되면은 또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주나 어쨌든 뭐 개장업체나 이런 뭐 가까이 책임을 물어서 또 민사상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개장 허가를 이제 담당자들이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묘 자체가 이제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찾도록 하거든요. 비석에 어쨌든 자녀들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찾은 아버지의 유골. 그마저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자식들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에 자식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법규가 문제입니다. 무연 분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연고자가 있는 조상묘가 사라지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개발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법규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현행 장사법상 분묘 개장을 위한 법적 공고일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분묘의 개장과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연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공고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과연 무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더 나아가 고인을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유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당국과 관련 업체는 개선을 위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연고자를 찾기 위한 진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